안전하다고 해서 샀는데 없어질 수도 있다고요? ETF 이야기입니다. 이거 나랑 상관 있는 얘기네? 이렇게 느끼셨다면 지금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ETF 시장, 지금 400조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올해만 8개가 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50개가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숫자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안전한 분산 투자라고 알려진 ETF가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내가 가진 ETF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진짜 포인트까지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ETF라는 이름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지만 펀드처럼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개별 주식보다 안정적이고 펀드보다 거래가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ETF 시장 규모는 약 400조 원에 달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조 원대였던 시장이 이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커지면서 상품 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 수는 900개를 넘어섰습니다. 종류도 다양합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원자재, 테마형, 레버리지, 인버스까지 말 그대로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ETF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면이 드러납니다. 모든 ETF가 살아남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상장 폐지된 ETF는 이미 8개에 달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3년 14건, 2024년 51건, 2025년 50건, 2023년 대비 2024년의 상장 폐지 건수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사라지는 ETF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ETF를 살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TF는 안전하다. 이 말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분산 효과가 있고 운용 구조상 일정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TF 종목이 내려가는 것과 ETF 자체가 폐지되는 것,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이달에 상장 폐지된 ETF를 보겠습니다. 에이스 FTSE WGBI 코리아, 타이거 이육 공사회사채 액티브 ETF, 이 두 종목이 이달 상장 폐지됐습니다. 타이거 이육 공사회사채 ETF는 존속기한형 ETF입니다. 존속기한형 ETF는 처음부터 만기가 정해진 상품입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ETF 중 일부는 특정 시점에 운용이 종료되고 투자금과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기 매칭형 ETF라고도 불립니다. 이 경우는 상장 폐지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상 정상적인 만기 도래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FTSE WGBI 코리아는 다릅니다. 이 ETF는 설정 후 1년 동안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 상태가 지속됐고 결국 운용사가 잦은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키움자산운용이 ETF 4종목이 동시에 상장 폐지됐습니다.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미국 ETF 산업 관련 종목, 차이나 A50 관련 종목, 유전자 혁신 기술 종목까지 모두 같은 이유입니다. 순자산 총액 50억 원 미만. 여기서 헷갈리신 분들 많습니다. 50억 원이면 작은 금액인가요? ETF 규모 기준으로 보면 50억 원은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운용사 입장에서 50억 원짜리 ETF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수익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상장 폐지 요건으로 설정된 겁니다. 한국거래소 기준을 정확히 보면 상장 후 1년이 넘은 ETF의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다음 반기 말까지도 이 상태가 유지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지점입니다. 규모가 작아지면 퇴장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상장 폐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 지수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됩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려야 합니다. 이 일치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이고 1에 가까울수록 지수와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ETF 일자당 순자산 가치와 기초지수의 일간 변동률 상관계수가 0.9 미만인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수는 오르는데 ETF는 오르지 않거나 지수는 내리는데 ETF가 급등하는 상황이 석 달 이상 계속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ETF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유한 ETF에 상장 폐지 공시가 떴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ETF가 사라진다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는 분산 투자 상품이지만 상품 자체는 사라질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ETF가 상장 폐지돼도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상장 폐지 공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운용사는 상장 폐지 예정일로부터 최소 한 달 전에 거래소에 예고 공시를 올려야 합니다. 즉 투자자가 미리 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투자자는 시장에서 해당 ETF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매도는 그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직접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고 원하는 시점에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상장 폐지일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해지 상환금이 지급됩니다. 운용사가 ETF를 구성하던 종목들을 모두 매각해 현금화하고 순자산 가치에서 비용을 뺀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줍니다.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합니다. 같은 결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장 매도와 해지 상환은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시장 매도는 그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 상환은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이 둘이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ETF는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 사이에 작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장 매도는 체결되면 며칠 내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해지 상환은 운용사가 보유 자산을 모두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금 회수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매도 시점과 상환 시점에 따라 과세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패 사실을 확인했다면 시장에서 제값에 팔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가장 낫다며 해지 상환금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금 문제나 자금 회수 속도 면에서 시장 매도가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공시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과 늦게 확인하는 사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F 투자자에게 공시 확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한국거래소 공시 시스템, 각 운용사 홈페이지, 증권사 앱의 종목 공시 알림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흐름이 보입니다. 개별 ETF 상장 폐지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ETF 시장이 400조 원으로 커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되는 ETF가 늘어날수록 투자자의 자금은 분산됩니다. 그 결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ETF는 규모가 줄어들고 결국 퇴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유통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만 살아남고 안 팔리는 상품은 매장에서 빠지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이건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ETF가 살아남고 어떤 ETF가 사라지는가? 이 질문을 갖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유명하다는 이유로 담는 것,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가 폐지돼도 돈은 돌아오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ETF 시장은 40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이면에는 살아남는 ETF와 사라지는 ETF의 분화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8개, 작년 50개.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시장이 커질수록 선택을 받지 못한 상품은 퇴장한다는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ETF는 분산 투자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ETF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 ETF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 몫입니다. 순자산 규모, 지수 추종 정확도, 유동성, 이 세 가지가 ETF의 기본 건강 지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품 이름을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구조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ETF 투자에서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백 개의 ETF 가운데 오래 살아남는 ETF들의 공통된 특징을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